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긍정학원 31차입니다. 9월 5일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근태님의 독서일기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4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쓴 책을 갖고 있나요? 언젠가 책을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39살 9월 달에 책 출간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학원을 지금부터 5배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블로그 글을 1000개를 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게 제 출간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혹은 알리기 위해서는 꼭 글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글을 쓰면 엉킨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CEO는 자신이 했던 말을 정리한 속기록으로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의 경험치에 깨달은 것, 자손과 직원들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쓸 거리도 없는 법입니다. 출발점은 책 읽기라고 하네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 읽기는 다양한 경험이나 만남이며 깨달음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쓸 소재가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겠죠. 사실 저도 긍정학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며칠만 해보면요, 글쓰기 이 소재가 고갈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독서를 하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소재가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김성근 감독,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별명은 잠자리 눈입니다. 섬세하게 본다는 의미에서 태평양 감독 시절 붙은 이름입니다. 그의 관찰은 입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선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 훈련을 시킵니다. 그가 생각하는 관찰의 세 단계는 견, 관, 진입니다. 견은 말 그대로 그저 보는 겁니다. 이게 야구공인지 배트인지 사람인지 구별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관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진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사용하는 눈입니다. 증상을 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치열한 관심과 전문가적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 감독에게 필요한 것은 진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를 통해 감추어진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SK 와이번스를 운영을 할 때,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김강현 선수, 알아서 하는 선수. 두 번째, 박정권 선수, 욕심은 있지만 적극성이 부족한 선수. 세 번째, 정근우 선수, 실력은 정말 좋은데 목표의식이 없는 선수. 네 번째, 최정 선수, 실력은 낮지만 욕심이 많은 선수. 이 네 선수 중에서 정근우 선수가 가장 많이 혼났다라고 합니다. 2007년 SK 선수들은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훈련은 오전 8시 반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났습니다. 식사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지요. 다른 팀은 오전 10시에 나와 2, 3시면 끝났으면 거의 2, 3배의 훈련량이었으며, 퐁고를 1000개씩 하면은 최정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많이 변해갔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야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풋살을 보더라도 그 퐁고를 매일매일 1000개씩을 했는데, 그러면 1000개씩의 그런 뭐 슈팅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2시간, 3시간씩
리프팅 연습을 한다든지 두세 시간씩 드리블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다른 클럽들과 대비했을 때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좋은 질은 많은 양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찰하는 힘은 독서에서 나온다. 리더가 되려면 성찰의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책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다음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날 겁니다. 저는 지독한 비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의 다른 말이 비관입니다. 리더는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위기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리더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면 리더가 아닙니다. 선수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며 징징대는 리더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경기한다면 리더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말 하라고 리더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전 SK를 맡은 후 전력 보강 없이 3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결국은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뭐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해도 결과를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본다라고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모든 자본이 충족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조금 지금 가진 게 없고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내공을 쌓고 실력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을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독서를 한 달에 5권씩 꾸준하게 계속 매일매일 하면서 배워간다. 저는 이 방법 말고는 사실 떠오르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이 9시간 일하면 나는 10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창원풋살 아카데미도 언젠가는 좀 더 성장해 있는 그런 단단한 학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4년 12월 달까지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했다. 24년 12월 달까지 글쓰기 100개, 독서 30권 달성했다. 감사합니다.